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우리에게 당신은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기꺼이 이방인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배우 고윤정과 김선호 두 사람의 눈부신 비주얼 뒤에 숨겨진 지독하게 외롭고도 다정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희의 삶에는 자신만을 위한 축제가 없었습니다. 천만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무색하게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 배우. 그녀의 사랑 역시 이름값만큼이나 공허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잠적해버린 전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 일본의 좁은 라면집까지 찾아간 무희.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 앉은 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준비 중이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죠. 더 비참한 건 그 일본인 여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가련한 척 무희를 속이더니 이내 서늘한 본색을 드러내며 쏘아붙입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자존심도 버리고 여기까지 와. 당신이 바로 그 바람녀야. 불행을 주렁주렁 달고 살아서 남자 동정심이나 사는 여자. 일어를 모르는 무희였지만 그 도끼 어린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읽어냈습니다. 무희는 깨닫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불행이 그에게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였다는 것을요. 무희의 비참한 현장. 바로 옆에는 주호진이 있었습니다. 호진은 사계국어에 능통한 천재적인 통역사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침묵하는 인물입니다. 복잡한 가족사 탓에 늘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정확한 단어만을 선택해온 그에게 무희의 무리한 소동은 그저 스쳐 지나갈 일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호진은 생애 처음으로 통역사의 중립이라는 선을 넘습니다. 일본인 여자가 던진 모욕적인 언사를 통역해달라는 무희의 표정에 호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무희를 품에 안으며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연인입니다. 당신의 무례함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네요. 정확한 직역 대신 따뜻한 의역을 선택한 순간 호진의 세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인의 말을 옮기기만 하던 그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진에게도 감출 수 없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의 여자친구인 지선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호진. 그는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고백의 문턱에서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는 여자와 사랑을 숨기는 남자. 이 두 사람이 일본의 이국적인 거리에서 운명처럼 얽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무희에게 뜻밖의 사고가 찾아옵니다. 촬영 중 와이어 사고로 추락하며 6개월간 무의식 상태에 빠진 거죠. 추락하던 찰나 밤하늘에 터지던 불꽃을 보며 무희는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축제, 한 번도 내 것은 아니었던 빛. 예쁜데 짜증난다. 그런데 눈을 뜨니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연기했던 좀비 캐릭터 도라미가 전 세계적인 진드롬을 일으키며 무희는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명품과 한옥 속에 둘러싸인 무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거대한 행운이 언제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니까요. 이때부터 무희의 무의식은 도라미라는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거울 속에서 곤충 사이에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도라미는 무희에게 가장 잔인한 악플을 쏟아냅니다.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곧 모두가 널 버릴 거야. 행복이 커질수록 도라미의 크기도 커집니다. 무희는 행복이라는 낯선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괴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희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도라미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희는 도라미라는 망상을 통해 행복을 꿈꾸는 듯하지만 정작 그 행복에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관계의 문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해외 잡지 인터뷰 현장에서 재회한 두 사람. 무희는 호진에게 설렘을 느끼지만 호진은 여전히 짝사랑하는 지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잡지사에서는 무희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일본에서 호진을 찍은 사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아주 멀리서 찍은 거라 얼굴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무희는 길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여행지에서 우연히 멋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설레는 일이기도 하네요 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난 뒤 호진은 무희에게 그 사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무희가 이미 호진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던 차에 지금 지우면 사람들이 더 의심할 거라고 거절합니다. 호진은 날짜라도 바꿀 수 없냐고 절박하게 묻습니다. 그날은 호진이 오래도록 짝사랑해왔던 형의 여자친구 지선의 생일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지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희는 도쿄국제영화제에 오게 되고 이번엔 환영을 넘어 도라미가 무희를 미는 바람에 넘어질 뻔합니다. 그때 일본 로맨스의 왕자 히로가 잡아줍니다. 호진 역시 일 때문에 일본에 있었고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게 됩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무희를 발견한 호진. 자신이 미친 것 같다며 도라미의 존재를 털어놓는 무희를 걱정한 호진은 자신이 아는 의사에게 데려가 통역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호진은 무희의 과거를 듣게 됩니다.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영이었기 때문에 뇌사고 후유증일 수 있다는 얘기만 듣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때 호진이 도라미가 악플이라면 본인이 본인한테 악플을 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부정해왔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반복해 떠올리는 게 더 익숙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죠. 호진은 그 패턴을 반박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요. 파대장으로 돌아간 무희는 히로를 만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 같은 대스타를 기억 못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은 히로는 무희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무희는 그저 자신을 좋아하는 팬이라고 생각하고 셀카를 찍어주기까지 합니다. 호진은 형과 짝사랑하는 여자의 결혼 소식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연애 예능 로맨틱 트립의 통역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좋아할수록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감정을 숨기는 호진은 이번에도 고백 대신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호진은 지선이 형을 만나기 전 이미 그녀를 먼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선택을 이미 해버린 전적이 있었죠. 제작진은 히로와 무희의 조합이 히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히로는 무희가 너무 싫었습니다. 렌즈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촬영을 거부하는 히로. 이 때문에 시간이 난 호진은 시내에 나가려 하고 무희는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희는 시내에서 놀고 있는 히로를 발견합니다. 호진이 시내에 나간 이유는 히로가 좋아하는 경기 티켓을 구해 촬영을 재개시키려는 고군분투였습니다. 무희가 걱정됐던 호진은 그녀를 찾아가지만 무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털털하고 밝은 무희의 에너지를 보고 히로가 반해버립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반짝인다고 착각해버린 히로. 아무리 툴툴대도 다 받아주는 무희를 보며 히로는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촬영 중 무희는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합니다. 평생 불행을 달고 살았다고 믿는 무희는 이런 작은 행운에 큰 의미를 부여하죠. 오로라를 보면 행운이 따르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대요. 무희는 겉으로는 히로와 데이트했지만 이어폰으로는 항상 호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화는 호진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없이 통역만 하던 그가 히로가 무리하게 굴면 거짓 통역을 하거나 직접 나서서 무희를 보호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희의 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핑크빛 설렘을 방해하는 호진의 짝사랑, 지선이 나타납니다. 하온을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로맨틱 트립 촬영장으로 멀리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선의 등장에 속상한 무희는 히로에게 하소연하지만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예민해진 무희,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의 문 앞에서 멈춰서려는 호진.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가족사와 상처로 인해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감정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로라를 보러 이동하는 사이에 호진이 갑작스러운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공식적인 촬영 시간에는 오로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촬영이 끝난 후 사고 수습을 마친 호진은 무희를 찾아와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전화합니다. 그곳에는 촬영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환상적인 오로라가 떠 있었습니다. 오로라를 함께 바라보며 두 사람은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특히 무희가 채 다 모으지 못했던 네잎클로버를 호진이 대신 모아 선물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불행이 익숙했던 무희에게 호진이 건넨 네잎클로버는 두 번 차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로라를 보면 차무희가 떠오를 거라며 다행히 한국엔 안 뜨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나지막히 속삭이는 호진. 어떡하냐 이러다 뜨겠는데. 다음날 촬영 대기 중 호진은 무희에게 멋진 폭포를 보여주겠다며 그녀를 데려가지만 일치인 호진은 끝내 폭포를 찾지 못하고 폭포를 보지 못한 호진과 무희는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무희는 호진에게 입을 맞춥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상처받을까봐 망설이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너무 무심한 무희가 서운한 호진. 캐나다에서의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무희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 호진은 무희에게 지선과 만나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당당하게 무희에게 가고 싶다고 결코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호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는 항상 고백의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도망치던 호진이 처음으로 내디딘 큰 용기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잠시, 무희에게는 다시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신지선 PD의 파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자극합니다. 행복이 찾아오면 곧 사라질 것이라 믿는 무희에게 지선의 파혼은 호진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한 무희는 결국 호진이 지선의 파혼 소식을 들으면 흔들릴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호진에게 향합니다. 이때 무희의 내면에서 도라미가 나타나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호진을 향해 사실 당신을 흔들고 싶었다며 이번엔 그녀와 한번 잘해보라며 과하면 자신이 너무 우스우니 그만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무희의 날선 말에 호진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도 분명 무희에게 건너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는 진심을 남긴 채 그녀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방어기제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절망에 빠진 무희.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행복 뒤에 각자의 쓸쓸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2주 후, 무희는 초청받은 음악회에서 다시 통역사로 일하는 호진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던 호진은 무희의 등장을 알게 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럼에도 무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챈 임형환 작가가 저녁 식사 자리에 무희를 초대하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덕분에 두 사람이 다시 좋은 감정을 회복하려던 찰나 무희의 과거 치부와 관련된 기사가 터지고 맙니다. 그 일로 큰아버지 부부가 찾아오자 무희는 다시 한번 호진을 거세게 밀어냅니다. 자신의 초라한 밑바닥을 보여주면 호진이 자신을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라미를 불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 속에서 차라리 안도감을 느끼는 무희는 호진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먼저 그를 밀어내면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려 합니다.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다다르자 이제 망상 속의 도라미가 무희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불안을 견디다 못한 무희가 내면 깊숙이 숨어버리고 그 방어기제의 산물인 도라미가 대신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도라미는 호진을 찾아가 무희와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무희의 자아 개념이 투영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진은 무희가 그저 모진 장난을 치는 것이라 오해하며 더 이상 이런 태도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고 차갑게 응답합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는 날선 내면을 감추고 살아온 호진에게도 도라미의 이런 불안정한 태도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진이 무희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한 도라미는 그 마음 변치 말라고 말하며 무희라면 원하지만 하지 못했을 여행 이탈리아를 향해 즉흥적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무희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호진은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그녀를 쫓아 이탈리아로 갑니다. 무희를 장악한 도라미를 본 호진은 이제 무희가 내면으로 숨어버리고 방어기제의 산물인 도라미가 완전히 겉으로 드러났음을 눈치챕니다. 호진은 그녀의 곁을 맴돌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묵묵히 막아섭니다. 무희가 진심으로 걱정된 호진은 만약 무희가 정말로 행복해지면 도라미인 내가 사라지는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두 사람에게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라미는 무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 즉 고통 없는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도라미는 호진에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며 저 종이 울릴 때 마셔야 행복해질 것이라며 억지스러운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도라미는 무희가 부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애달픈 혼잣말을 남깁니다. 다시 무희의 인격으로 돌아온 순간 그녀 앞에는 희로가 서 있었고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호진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알고 보니 도라미가 희로를 꼬셔 이쪽으로 오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희로와의 이탈리아 촬영이 재개되고 호진은 밤마다 나타나는 도라미를 살피기 위해 늘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정작 무희 자신은 도라미가 되어 저지른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인스타로 도라미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중생활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무희는 갤러리에서 오로라 사진을 보다가 호진과의 추억이 떠올라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때 다시 나타난 도라미는 호진을 찾아가 경고인지 부탁인지 모를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무희는 주호진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숨기고 싶어하며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나타나 호진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라미는 무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척 묻어두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폭로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고 자신마저 해치려 했던 그 끔찍한 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이 영영 버림받을까봐 무희는 사고 당일의 기억이 없는 척 연기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먼저 변덕을 부리고 도망쳐온 무희의 삶을 듣게 된 호진은 아무 말 없이 도라미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 다정한 품 안에서 도라미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자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무희를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달라는 모순적인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떠나달라는 말은 상처받기 싫은 방어기제였고 사랑해달라는 말은 무희의 본심이었던 셈입니다. 꿈속에서 도라미는 무희에게 이제 그만 행복해지라며 인사를 건네고 잠에서 깨어난 무희의 곁에서 도라미는 정말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무희는 우연히 호진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사실 소문 속의 여자는 도라미였지만 기억이 없는 무희는 호진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결국 마지막 촬영 날이 다가오고
헤어짐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춤추는 무이를 보며 호진은 도라미가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와 자신과의 추억까지 모두 도라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니 무이를 보내달라는 그 잔인한 부탁 말입니다. 호진은 그녀를 위해 정말 떠나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호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무이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으며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돌아서 나가려는 무이의 팔을 붙잡은 호진은 왜 자꾸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느냐며 울컥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무이는 애써 그를 밀어내며 여자친구가 있지 않냐고 묻지만 호진은 오해를 풀지 않은 채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그저 망상일 뿐이며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인사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촬영 날, 히로는 무이에게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건넵니다. 당황한 무이는 통역사인 호진에게 자신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것은 히로의 고백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호진이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도라미로부터 자신이 떠나야 무이의 망상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호진은 끝내 침묵합니다. 실망한 무이는 결국 호진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히로에게 형식적인 대답을 남기며 촬영을 마무리합니다. 서로를 원하면서도 문 앞에 멈춰서 버린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애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무이는 히로의 매니저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주호진 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가 신었던 신발을 보고 무이 씨가 그와 함께 있는 줄로만 알았으며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습니다. 또 다른 PD로부터 한 사람은 한쪽만 바라보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보낸다는 영상. 마지막 촬영에서 호진은 모니터 속 무이를 보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무이를 불행하게 할까봐 감정을 숨겨야 했던 호진의 진심을 확인한 무이는 용기를 내 무의식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대면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도라미의 목소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가능성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으며 호진에 대한 기억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방에 가두고 도망치라고 종용합니다. 행복이 찾아오면 곧 사라질 것이라 믿고 스스로 도망쳐왔던 무이는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이내 자신이 도라미였던 채로 호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망치는 대신 호진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무이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호진 앞에서 무이는 자신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호진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이 무서웠고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나중에 겪게 될 상실의 고통이 두려웠지만 어느새 그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어버린 자신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호진은 우리도 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라는 독특한 위로를 건넵니다. 이는 늘 헤어짐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무이에게 미래의 비극을 현재로 끌어와 미리 괴로워하지 말라는 호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곧 헤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방어막을 쳤던 무이에게 호진은 역설적으로 어차피 헤어질 테니 지금은 걱정 말라고 말하며 그녀의 높은 불안도를 낮춰준 것이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한국에서는 무이가 불륜녀라는 허위 루머가 터집니다. 전 남친과의 과거 인연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었는데요. 전 남친과 함께 찍었던 월드컵 사진이 SNS를 타고 퍼진 것이었는데요. 무이는 당당하게 대처하여 사건을 잠재우지만 뻔뻔하게 찾아와 밀키트 홍보까지 도와달라는 전 남친. 가장의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자존심은 가벼워지더라며 무이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특이한 전 남친은 노작께서 불안한 사람은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산다고 하셨다며 지금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는 그 마음을 현재에 두고 살아보라는 충고를 남깁니다. 해시태그까지 알려주는 솜털 같은 전 남친의 자존심. 무이는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호진의 신상까지 털려 관계가 망가질까봐 도라미인 척하며 헤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진은 어차피 나중에 헤어질 건데 왜 벌써 걱정하느냐며 지금은 그 일로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그녀를 다독입니다. 한편 부산 출장을 간 호진은 우연히 기차에서 지선을 만나게 되고 옛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산뜻한 인사를 하고 무이에게 향합니다. 김영원 작가는 무이의 큰아버지를 만나 윤원재 선생님의 외손자가 아들 같은 녀석이라며 무이와 연이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무이의 큰아버지는 호진을 만나 무이의 부모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습니다. 무이의 엄마는 동생과 결혼한 적이 없으며 그녀가 생일 케이크에 독약을 넣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무이까지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던 호진은 큰아버지가 건넨 사진 속에서 엄마와 꼭 같이 성장한 그녀의 사진을 보고 무이의 무의식 속에 있던 도라미가 엄마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무이 역시 큰어머니로부터 호진과 헤어지라는 압박을 받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던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엄마의 저주가 그녀를 다시 한번 쓰러뜨립니다. 나흘 만에 깨어난 무이 앞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살아있었으며
어릴 적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아이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 사람들이 진실을 덮어버린 것이었는데요. 무희는 망상 속의 도라미를 완전히 지워내기 위해 살아있는 엄마를 직접 만나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호진과 이별 후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된 어느 날 호진에게 별을 보러 가자는 무희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타난 무희와 그녀를 묵묵히 기다려준 호진은 천문대에서 재회합니다. 무희는 번역기를 통해 여러 나라 언어로 보고 싶었다는 마음을 전하지만 호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했다는 그에게 무희는 만국 공용어인 키스로 답합니다. 사랑은 어쩌면 정교한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태도와 눈빛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었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관계 문 앞에서 멈춰섰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무희는 도라미가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망상을 넘어 어린 시절을 겪은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리된 보호 인격이 등장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무희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받을 것 같을 때, 자신의 진심을 들킬 것 같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버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길 때였습니다. 그 찰나의 희망이 찾아올 때마다 도라미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무희의 무의식 속에는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결국 버려짐으로 끝난다는 고통스러운 공식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희는 아예 그 사랑의 과정을 시작하지 않으려 하고 관계가 깊어지려 할 때마다 밀어내기 위해서 도람이라는 가면을 쓴 채 불안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무명 시절에는 조용하던 도라미가 갑작스러운 인기와 행복이 찾아왔을 때 나타난 이유도 같습니다. 너는 곧 대중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인격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호진이라는 존재는 달랐습니다. 사랑받을까봐 두려워 멈춰선 무희에게 끝까지 다정한 안정감을 주며 그녀의 불안을 녹여주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자 도망칠 필요가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도라미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트라우마를 가진 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치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무희와 호진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려워 먼저 도망치고 행복해질수록 불안해지는 호진은 무희에게 어차피 우린 나중에 헤어질 거니까 지금 미리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의 불안을 현재로 끌어내려 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지 않는 미래의 불행을 상상하며 지금 행복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관계의 문 앞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멈춰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드라마가 전하는 다정한 안정감이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태도와 눈빛으로 전달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가 만든 망상에서 벗어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픽풀이었습니다.